저 방은 강금방이었어요. 네, 강금방이었고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조사를 갔는데 불시에 조사를 간 거거든요. 근데 바깥에 이렇게 나무로 왜 영화에서 보면 X자로 이렇게 나무 판내기로 이렇게 딱 못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막혀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조사는 모든 공간을 해야 되니까 여기를 열어달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는 창고인데 왜 보려고 하냐. 이거 뜯고 하면은 귀찮으니까 하지 말아라. 뭐 볼 거 없다. 열어라. 실갱이가 한참 있었거든요. 실갱이 끝에 열었더니 악취가 확 올라오면서 저 여성분이 혼자 저기에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계셨었어요. 김포 사랑의 집이라는 곳인데요. 그 시설장 말을 안 들었을 때 저기 이제 갇힌다고 하더라고요. 그때 저기에 들어가 계셨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장애와 관련된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먹으면 거의 하루 동안 계속 잠을 잔대요. 그래서 하루 동안 거기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신이 이제 좀 돌아오게 되면은 목이 너무 말라서 살려달라고 이제 하면은 문을 열어주고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다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길들이고 저기다 가둬놓고. 이제 저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자고 정부가 양성화 정책을 핀 거죠. 미신고 시설을 신고 시설로 양성화하겠다. 그 미신고 시설 양성화 시킬 돈 있으면 활동 지원 서비스 도입하고 그 돈으로 장애 당사자들에게 전세 자금 지원해라 그러면서 막 피 터지게 싸우다가 제가 저기 경찰들한테 손가락이 부러졌던 기억이 납니다. 장애 아동들을 언어치료원이라고 차려놓고 거기로 입소를 받아요. 근데 거기는 분당에 있는 40평대 좋은 아파트예요. 입소를 딱 받아가지고 그 부모가 관심이 없고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모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성남에 있는 다른 옥탑방을 만들어 놓고 그 옥탑방에 장애 아동을 가둬놨던 사건이에요. 발달장애가 있는 그 자녀를 둔 어르신들, 부모님들은 저런 데 이제 데리고 와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뭐 개선이 되거나 장애가 낫는다. 그때 낫는다라고 하잖아요. 완치된다. 이거에 말에 해서 저게 맡기고 또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는 저런 데를 희한한 형태의 수용시설이었죠. 저기는 정말. 예. 대구에 있는 자치군 중에 또 달성군에 있는 한사랑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마을 길어도 16몇 년밖에 안 되고 소규모화된 그런 그나마 막 몇백 명씩 되는 시설보다는 좀 나을 걸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서도 막 극단적인 어떤 사고, 뭐 사망 사고 이런 것들이 몇 건 벌어져 가지고 인권위가 뭐 한번 조사해보고 그런 과정에서도 축적된 조사가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시설이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게 알려진 거죠. 심지어 이렇게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에서도 몰랐어요. 근데 뭐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살펴보니 예전에 또 있었고 이런 게 딱 확인이 되면서 이게 여기 뭔가 이제 관심 지역이 되게 되고 하면서 최근에도 뭐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뭐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대책을 요구하면서 뭐 그 달성군청 앞에서 농성도 뭐 좀 오래 벌어지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었죠. 근데 그 사례에서 제가 좀 특이점으로 본 거는 장애인 부모들의 어떤 그 폐쇄를 해버린다든가
뭐 시설 뭐 운영 정지를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면 안 된다.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이 거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폐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요구를 하면서 이게 또 이제 그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. 경북 지역에 또 그렇고 대구 지역에 보이는 경향 중에 하나가 시설 인권 침해 문제가 벌어졌을 때 부모님들이 그 인권 침해에 따른 어떤 행정 조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운동적으로 이렇게 그런 게 흐름이 생겼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상 반대하는 부모들이 모여서 약간의 어떤 세력화의 느낌으로 해서 그런 이슈들에 대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게 그런 또 공통적인 경향인 건데 어찌 보면은 그 내막을, 그 과정을 모르고 보면은 이기적인 게 아니실까? 그러니까 자기 자녀를 이렇게 해놓고 그런 인권 침해가 벌어지는데 그런데 거기 계속 한다 이렇게 일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살펴놓고 보면은 또 그런 부모님들을 막연히 그냥 뭐라고 하거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또 되더라고요.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문제의 본질은 국가에 있는 거지 부모님들은 충분히 그런 마음 가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이 문제를 시설의 인권 문제 터졌을 때 부모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셔야지 장애 당사자, 자신의 가족이 더 잘 살 수 있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포지션의 문제를 부모도 좀 고민을 하고 그 시민사회 조직도 좀 고민을 하고 정부 관계자는 더 이상 부모의 가족 부양의 부담의 그 고통과 이런 그래서 시설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 역사적인 이 상황이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에 계속 그 숨어가지고 되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을 그만 둬야 되지 않을까. 네, 맞아요. 저는 오히려 네. 이렇게 생각합니다.